네, 반갑습니다. 세안아카데미 양교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택입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최근택 교수님과 함께 치바과학대학 약학부 교수 초청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바과학대학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일본 약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가사키 국제대학하고 더불어서 한국 약사국시 합격자들도 많이 배출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본 국가시험 합격률 96.7%를 기록을 한 약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대학이기도 한데요. 설명에 앞서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고 설명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이 입시에 대한 대안책이 확실한가? 혹은 라이센스 유학 환경으로서 어떠한가? 그리고 더 넓은 취업 선택폭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에는 지난 설명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도 있어? 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팩트체크해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는 치바과학대학 설명회를 할 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설명회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가사키 국제대학 약사국시 합격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나가사키 국제대학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에 약사 국시 합격자, 한국과 일본을 합격한 약사님을 모셔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학 교수님도 같이 초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나가사키 국제대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11월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에서 참고를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치대에 관련해서도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치대에 현재 한국인 졸업자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시뮬레이터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지난 11월에 설명회를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세안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보면 맨 상단에서부터 하단에까지 이런 재생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 재생 목록 중에서 일본 약대, 치대, 수의대라고 하는 카테고리 재생 목록을 참고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지난 설명회를 언제나 다시 볼 수 있는 부분 인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협약대학 과정으로 현재까지 몇 명이나 합격했냐? 예, 굉장히 많이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대학을 입학을 해서 졸업까지 과정이 어땠는가에 대해서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세안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 모두 담아있기 때문에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2023년 입학을 앞두고 세안아카데미에서 어떤 협약대학 입시 과정들을 운영을 하는가?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기초과정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1월부터 본격적이게 10기 준비생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월이죠. 4월 한국어 입학 시험을 준비를 앞두고 치대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화학, 생물 2개의 영역을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약대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영어, 수학, 화학, 생물 중에 3과목을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화학, 생물 3과목을 준비를 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질문들도 가끔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 일본에 입국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르는가요? 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협약대학 입시 과정은 한국에서 치릅니다. 한국에서 치르고요. 대학에서 직접 출제된 시험 과정들과 협약된 입시 과정을 한국에서 모두 소화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과 별개로 정상적이게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편입학 문의하시는 분들 빨리 원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편입학 원서가 2월 이내 마감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 편입학 준비하시는 분들의 원서나, 그리고 이제 이수했던 학점 관련된 증빙 자료들, 성적 증명서라든가 학업 계획서라든가 혹은 실라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일본어 번역을 해드려야 돼요. 한국어로 제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본어로 저희가 전부 다 받아서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 원서가 1월 이내 마감이기 때문에 반드시 1월 이내까지 저희한테 원서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원서는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 상담을 통해서 혹은 협약대 입학 과정에 대한 준비 과정의 10기생으로서만 원서 진행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1월까지 서둘러서 원서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입학 학생들은 저희 1월부터 수강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3월 이내 마감을 해서 원서를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험은 4월 2주차부터 3주차까지 대학별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결과는 세안아카데미를 통해서 일주일 이내 혹은 늦게는 열흘 이후에 결과 발표가 나오는 점 꼭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합격자 대상으로 조건부 교육을 이수를 합니다. 이 조건부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로 배웠던 기초화학이나 그리고 대학에 필요한 선행과정들을 교육하는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일본어 교육과정들이 타이트하게 10개월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교육시간이 약 750시간, 그리고 기초의학 및 과학교육이 약 200시간, 합쳐서 950시간 정도를 이수를 받은 다음에 대학에 4월에 입학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2024년에 약사로서, 치과 의사로서 준비를 시작하겠다라는 분들은 저희 세안아카데미로 빨리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대학마다 이렇게 정원이 있고 이런 영역들의 시험 지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입학을 하는 친구들은 매년 6년간 학비 감면 제도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입학때 성적으로 인해서 매년 전액 장학금이냐 50% 장학금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택 응시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에 앞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세안아카데미 협약대학 입학 과정을 찾아주신 분들께는 당연히 합격과 입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하고 우리 학생하고 함께 약속해 나가면서 해야 될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동시 약사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전방향적으로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릴 거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시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달성하기 전까지 전방향적인 서포트를 해드리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대학마다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대학 설명만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볼 타임을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앞에다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 2023년 입학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과정들이죠. 약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화학, 생물이 대표적인 준비 과목이 될 거고요. 치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생물이 두 과목이 대표적인 준비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4월에 입학 시험을 보고 조건부 교육 10개월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입학하는 과정입니다. 자, 편입학은 몇 학년까지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사례는 2학년이나 3학년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이 외의 사례도 있을 겁니다. 교수님, 이 2, 3학년 외에 이제 4학년이나 이렇게 입학하는 사례들도 있나요?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치대나 약대를 다녔습니다라고 하면 4학년으로 올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공학부라든가 아니면 화학과라든가 이렇게 이학부 혹은 이제 내추럴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자연과학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사례는 2, 3학년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는 우리나라의 한약학과를 재학하고 있거나 제약학과를 재학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본의 약학부를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4학년으로 배정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2, 3학년으로 배정을 받는다. 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재학했을 때의 과정하고 일본 약대에 들어가서의 재학 과정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는 선수 과목을 인정을 해가지고 학년의 편입을 배정을 받게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실험 실습이거든요. 네네네. 실습 과정에 시간을 1,5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네. 중간에 들어올 경우는 그 시간을 채우질 못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화학과를 4학년 수료한 학생이 대학에서 4학년으로 편입을 배정을 한지언정 임상실습 훈련 시간을 못 그 시간이 안 돼서 아마 이제 3학년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죠. 요거 되게 유의해야겠네요. 네. 외국인 학생들, 특히 한국인 학생들의 약사 라이센스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약대의 경우에는 요런 이제 실수가 범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국내의 대학보다도 일본 대학 같은 경우는 실험 과목이나 실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한 1.5배 정도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3학년이라 그래도 일본 3학년하고 우리 3학년하고는 이제 실험 실습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시간 수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여러분 굉장히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일본의 대학 편입 전형이라고 일본어로 이제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약간 미스판단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언제나 자격 심사를 요하고요. 또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약사 라이센스 취득 조건,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는 편입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관리 대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비된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잘 캐치하고 편입학부는 찾을 걸 권장하고요. 제일 안정적인 거는 실제 한국인 유학생들을 받아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끌고 와서 얼마만큼 한국 약사를 많이 배출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를 이제 우리가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유학기간 중 경비는 얼마나 드나요? 네, 이렇게 아예 그냥 전화 오시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국내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달리 다른 나라하고 달리 내국인하고 일본인과 동일하게 유학생들한테 학비를 제시를 하고요. 장학금에 대한 표식조차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협약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본인 학생들보다 저렴한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일단 도표를 볼게요. 도표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협약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 학비가 보통 1,500만 원 정도, 두 개 학기 합쳐가지고 1,5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생활비는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나 생활비는 우리나라 지방 환경 정도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게 되는 게 학비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지만 의료보험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의료보험비가. 의료 혜택도. 유학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제가 뒤에 가서도 굉장히 설명을 간혹 하게 될 테지만 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 6년간의 유학생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변 친구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4년간 대학생활 중에 아파가지고 중간에 휴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휴학이 마음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휴학한다고 한다면 1년에 이 정도의 이상의 학비들을 통째로 내놓고 휴학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런 협약 전형, 저희 세안아카데미랑 협약한 대학의 이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요. 아프게 된다라고 하면 교원이 직접 병원을 데리고 간다라든가 아니면 양해를 해준다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상의 의료 환경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게 굉장히 유학생들의 후기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 합쳐가지고 학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한테 물어보면 월 얼마만큼 학생들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나요? 이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때가 많은데, 기숙사비, 용돈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월 100만 원씩 이제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장학금을 이제 매달 받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뭐 치바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학생들한테 유학생활 지원금을 이제 주는데 학생들이 엄마들한테 잘 안 말해요. 왜냐면 용돈 불리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고요. 졸업 후 취업은 어떤가? 예,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게 되지만 100% 걱정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나요? 나이 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내신도 이제 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협약대학 진학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기보다 유급률이 어떠냐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급하는 이유부터 아신다라고 한다면 유급률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국내 학고 개념과 유사합니다. 학교를 안 나오거나 리포트나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성실하게 응시한 친구들, 예, 이런 친구들이 보통은 유급을 합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유급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좀 쉽게 들어간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치바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막고자 유학생활을 지도하는 이제 튜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임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을 이제 조언해 줄 수 있는 이제 서포트 담임 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유급을 한다기보다는 6년간의 유학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활 지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이제 치바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뭐 다른 학생들은 유급을 안 해요 라고 하면 유급하는 학생도 많이 있죠. 네, 근데 단지 지금 이 협약대학에 들어가 이런 이제 코스라고 하는 거는 학교하고 따로 인가를 낸 코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스페셜하게 따로 관리해 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유급이 좀 덜 되는 거는 교수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이런 네. 코스로 들어온 학생들은 특별하게.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11월 달에 설명했던 나가사키 국제대학의 유급생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 재학생 수가 40명 있는 한국 네, 유학생.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기자라 교수님이 담당입니다. 한국인 담당이어서 한국 학생들이 조금 성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누가 이번에 성적이 어떻다, 결석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집에 좀 가서 좀 데리고 와달라라고 하면 실제로 교수님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일단은 최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최 교수님이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 교수님은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고, 이런 게 없으면요, 부모님이 이제 학생한테 가고. 일본 대학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일반 대학이 아니고 약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은 생활기간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2년 더 많은 거잖아요. 2년 더 많은 거잖아요. 2년 더 많고요. 이거는요, 아까 이제 잠깐 경비 얘기했었는데요. 사실은 저거는 뭐 한편으로 우리한테는 좀 좋은 거였는데, 유학 기간 중 경비는 이제 인문계열 있죠. 경영학부나 뭐 경상대 일반적인 이런 인문계열로 기준을 삼아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강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강의실에 학생들 막 와서 거기에서 이제 강의만 하면서 나오니까 뭐 외국에서 많이 와도 좋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의학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학대학은 어떻게 할래요? 라고 했더니 기존에 다른 유학생들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차별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협약이 되고 난 다음에 약대나 의대 교수님들 이거 보시더니 깜짝 놀라죠. 아니 이렇게 이런 어떤 이제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아주 스페셜하게 자격증 나오고 또 보장이 되잖아요. 졸업이나 그렇죠. 노후가 이제 다 보장이 되는 건데도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고 깜짝 놀라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데, 뭐 이제 저희는 사인 다 하고 이 협약에 대해서 협약이 돼 있기 관리에 때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우리 유학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전방향적인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이 협약의학대학 진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대학 과정보다 많이 힘든가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데, 사실 처음 일본어 적응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 현재 유학생들의 많은 후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힘든 부분도 있고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인 거라고. 자, 그리고 아이가 걱정되는데 성적이나 출결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졸업까지 이런 서포트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누가 전화 오셨어요.
어제까지는 우리 리니하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갑자기 전화 오셔서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일본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 학교에서 이제 어제 같이 어울렸던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어울렸다? 그러면 어제 어떻게 있었냐? 라고 했더니 어제 이제 시험이 끝나서 오늘 핸드폰 꺼놓고 잔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전화 드렸어요. 잔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따가 점심 끝나면 아마 전화 받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점심 끝나고도 전화 안 받는다는 것도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 담당 직원이 본인이 집 아니까 가보겠다고. 학교를 안 나오면 집으로 쳐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이 이렇게 안 해줍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만 이렇게 해줍니다. 네. 자, 좀 많이 특별한 과정이죠. 네. 많이 특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취업에 있어 뭐 포텐셜 취업이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사실 문과 학부 취업 학생들은 사실 이런 학점 단위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의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가르치는 것들을 학생들마다 일률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배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유급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인 6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착용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설명회가 끝나고 저희 세안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1대1 신청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1월부터 진행되는 저희 10기 준비 정규 과정 네, 입학과 합격이 이제 보장이 된 요 정규 과정 그리고 입학을 해서도 6년까지 관리가 이제 보장된 요 10기 준비생 과정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요 세안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치바과학대학 설명회 총 러닝타임 40분을 두고 요 컨텐츠별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요 컨텐츠별로. 자, 저희가 8개의 협약된 대학이 있습니다. 약대 7대는 수의대까지 하면 9개 대학이 있을 거고요. 이 대학 중에서 가장 협약이 오래된 2012년부터 보내서 현재 한국인 유학생 약 80명이 재학하고 있는 이 치바과학대학 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바과학대학은 나리타공항, 도쿄에 있는 나리타공항에서 JR 전동열차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승용차로는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동경역에서는 이제 JR로는 약 1시간 반에서 2.5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경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태평양이 바로 갈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저희 세안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이 갔었고 그리고 이제 1기, 2기 해가지고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해서 현재의 약사국가 시험 합격장을 따고 있는 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치바과학대학에 보이시는 게 요거 캠퍼스입니다.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치바과학대학의 슬로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내일을 배운다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내일을 배운다. 한국말로. 그래서 내일을 배운다라고 하는 슬로건처럼 굉장히 실용에 가까운 학문들을 디파트먼트 과정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약학부가 있고요.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한 그리고 또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한 간호학부가 가장 머리에 있고요. 그리고 일본 최초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위기관리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각종 뭐 소방, 그 다음에 구호, 재난 분야에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이제 학부이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이제 동물과 관련된 위기관리학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이게도 항공기술 위기관리학이라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나라의 한세대학교라든가 항공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파일럿 코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정비공학도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한국인 학생들도 들어갔죠. 네. 자, 여기 보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보잉사의 이제 767 엔진을 가지고 이제 교육훈련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최초에 도입된 항공운항 시뮬레이터를 운영을 하는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럿 코스 같은 경우에는 2+2라고 해가지고 미국 항공운항하고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2+2로 해가지고 조종 실습까지 훈련을 다 마치는 과정으로 코스가 개설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유학박람회 때 많이 문의가 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보건의료학,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보건대학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런 코스까지 같이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이제 6개 학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한 14개 정도의 이제 학과를 운영하는 코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련 분야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치바과학대학은 내일을 배운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코스를 개설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치바과학대학의 약학부는 어떠한가? 네, 치바과학대학이 2020년 기준으로 약사 국시 합격률을 96.7%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경이적인 기록을 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학부장을 맡았던 이제 호석화 교수님의 영상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러닝타임이 1분짜리인 영상을 보고 치바과학대학 약학부에 대해서 제대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千葉科学大学の薬学部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教育というのを一番重視しています。今、薬剤師さん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がものすごく求められています。
患者さんのことをよく理解して噛み砕いて説明ができるような人。やっぱりロボットではできない仕事をしないといけない。薬プラス人をちゃんと見れるような、それが薬剤師として求められる。実験設備では、国立大学に比べても遜色ない機会が揃っていますので、実験をやりたい学生にはすごくいいです。さらに医療機器ということで患者の容体を作れる人形があります。その人形を使って例えば病気を起こしてその病気に対してどんな薬が適切かを学生さんに自ら調べて考えてもらうことによって将来病院とかに行った時にお医者さんの処方に対して提案できるような薬剤師を育てる。授業の中でもリスク危機管理学とか救急時災害時に役に立つ薬剤師を育てるための授業もやってますし、危機管理学部と一緒の授業もやってます。救急現場、災害現場でですね、医療人として他の医療人と共同できるような薬剤師を育てたいということで、いろんな授業を展開しています。皆さんが薬学部を受けるときに、例えば研究者になりたい場合は、人を助ける薬を作りたい。化粧品を開発する場合には、人を悩みから救いたい。そういう考え方を持っていれば、入学してもいろいろと役に立つと思います。高校の勉強と大学の勉強は別物です。大学というのは入るまでの過程ではなくて、入ってからどんだけ勉強するか。大学で成績がぐんぐん上がる人もい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もですね、自分がもし薬剤師になりたいという夢を持っていたら、千葉科学大学の薬学部はそれを叶えられる大学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だければいいと思います。네, 호소카 교수님이 굉장히 명언을 남기셨네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말씀이 약학부는 입학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의 과정이다. 얼마만큼 배우느냐의 과정이다. 굉장히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네.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이 치바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간단한 말씀도 드렸지만 6년간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1, 2년간의 전문 과목이라고 한다면 물리, 화학, 생물 중에 부족한 과목이 있는 학생들을 소그룹해서 교과 담당 교원이 직접 학습을 서포트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묶어서 오피스 아워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잘하는 부분과 서로 못하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스스로 이 오피스 아워에서 궁금하거나 혹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오피스 아워 시스템을 운영을 해가지고 6년간의 학습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어볼 수 있는 담임 교원을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학생활을 전담 지도하는 튜터 교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험 대책에 이르기까지 350강에 이르는 국가시험 대책 보강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고 친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특별한 관리를 많이 해줍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들은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1, 2기 학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보이시는 분은 이제 2기 졸업하신 이제 최 선생님, 최약사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분은 이약사 선생님이라고 하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치바과학대학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한다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선생님들이고, 재학 시절에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받아간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아가셨죠? 개인정보라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이 받아갔습니다. 근데 저기 두 학생 이제 1기, 2기였는데요. 저 때로부터 이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때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 교수님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아주 이제 특별하게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데, 저분들이 이제 진학을 하고 공부하면서부터 저희 지금 이 과정 이제 주목을 받게 됐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저 친구들이 이제 들어갔었을 때는 이 과정이 아니고 뭐 일반 유학원 있죠, 무슨 어학원 이런데 유학원 거쳐가지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교수들이 봤었어요. 지금 이 과정은 한국어로 입학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과정이고, 뭐 이제 이런 데 유학원에서 하는 거는 니네 일본어하고 화학만 공부해 그러면은 그냥 이제 일본 대학 갈 수 있어 해가지고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들어갔던 학생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메일을 주셨어요, 교수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쭉 봤더니 지금까지 들어갔던 학생들에 대한 리스트 쭉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들어왔었고 어떻게 됐다. 근데 이제 저희 통계를 딱 잡아서 봤더니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물론 이제 유급률이 한 15%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졸업률 95%가 이상 없이 졸업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뭐 이런 유학원 거쳐가지고 온 학생들 있잖아요. 일본어만 니네 해, 화학 공부 해가지고 이렇게 와 라고 했던 그런 학생들은 졸업률 몇 프로 나온지 아세요? 몇 프로예요? 25%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는 아마도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보실 때는 이런 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학생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근데 아마도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약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국내 약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굉장한 특혜입니다. 특혜인데 이 사람들이 또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특혜가 나한테 좀 들어오고 뭔가 행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더 들어오겠죠, 더 들어오겠지 이렇게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일본 대학도 좀 좋은 대학 갈래요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데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생이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이 수준이 된다면 선택의 폭이 있어요.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6년까지 정말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서울대 약대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괜찮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마련한 거는 약사로서 진로를 생각하는 모든 학생들이 체계적인 공부를 받고 체계적인 유학 관리를 받아서 졸업하고 약사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학교 네임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약사 면허를 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유학원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일반 4년제가 아니잖아요. 6년제잖아요. 그러니까 4년제니까 가면 다 졸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요. 1년에 14,000명을 뽑아요. 졸업 몇 명 하는지 아세요? 몇 명 할까요? 9,000명 합니다. 5,000명이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중도에 포기하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한국 유학생들.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뭐 명문대 약대 갔어요라고는 하는데 졸업했어요라고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 이름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약사 라이센스를 따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뭐 약국 가면서 서울대학대 안 나왔으면 나 이 약국에서 약 안 지을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네, 약사 면허만 있으면 약국을 할 수 있고요. 약사 면허가 있으면 약사로 일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일본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나라에 가서 관리를 받으면서 잘 졸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목적으로 해야지 뭐 무슨 좋은 대학 갈래요 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한 욕심이죠. 그 정도 될 것 같으면요 우리 서울대학교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일단은 교수님 말씀 잘 듣고요. 교수님, 일단은 이 한국인 유학생들만의 치바고학대학의 특별한 관리가 굉장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라이벌격인지 나가사키 국제대학도 있겠지만 이거는 처음에 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한 번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이건 처음에 우리 학생들 보내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치바고학대에서 처음 열었거든요. 한국어로 시험을 보고 파운데이션 거쳐서 그 다음에 6년간 학생들을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얘네가 받았던 형태로 일본어 시험 보고 뭐 화학 시험 보고 해가지고 받았던 거 두 가지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쭉 봤더니 결국은 이쪽 학생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이 학생들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까지 돼서 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교수님도 기억나시는 이 두 분과 같은 선배들 덕도 있지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유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는 관리 모델에 대해서 대학 교수님들과 굉장히 많이 연구 끝에 이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은 요 잘 닦여진 길을 오실 것을 권장을 하지만 부모님 등 떠밀려가지고 혹은 그냥 허울에 좋은 그런 진로 때문에 진로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길 바래요. 전부 다 약사로서 정말 나는 약사가 되겠다, 치과 의사가 되겠다, 나는 약사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화학하고 생물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최 교수님께서 잘 만들어 놓은 과정이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일반 정규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에 비해서 약 600만 원 정도를 매년마다 할인받습니다. 치바고학대학이 1년 2개 학기 합쳐가지고 학비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약 우리나라 돈으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2,200만 원.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납입하게 되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되네요. 700에서 600 사이. 예. 네. 아마 이제 입학금이 1학년 때만 내고요. 2학년 때부터는 입학금을 안 내니까 네네네. 비용은 조금 이제 감면 받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졸업까지 약 3,600만 원 정도의 학비 감면, 그러니까 학비 할인,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장학금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입학 시험 성적 우수자에 따라서 50%에서 100%까지의 학비 감면을 받는 특대생 선발 제도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다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고 있죠? 아마 지금 저희 통계로는 이제 40% 정도가 전액 장학, 여러 형태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 형태가 기본 30% 감면 학비 제도 외에 외에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졸업한 학생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한 100명 정도 들어가 있었었는데 이 학생들 중에 한 40% 정도가 이제 여러 형태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약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기관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것도 4년. 10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5만 원씩 하는 것도 2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월마다 100만 원씩 받으면 1,200, 2년 받았다면 2,400만 원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5학년 때 이미 취업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관리하면서 아주 이제 큰 일본 조제라고 하는 니혼 조제. 네네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인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바가학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학부 학생들이 이제 약학부 학생이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간호학부 학생들인데 도서관에 이렇게 이제 간호학부 학생이 있다가 한국 학생이 쭉 지나가면요, 와 저기 공부 잘하는 애 지나간다 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지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네, 어쨌든 지금 장학금과 생활지원 그리고 관리부터 치바가학대학에 이제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모습을 봤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치바과학대학의 교육의 특색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설명해드린 것 외에, 그리고 현재 유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켄타로 약대 학장님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켄타로 약대 학장님, 치바과학대학 약대 학장님이 의대를 나왔어요? 의대를? 의사 선생님이신 안도 교수님이신데요. 안도 교수님은 이제 여러 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제 주로 치바과학대학에서 하는 연구가 보통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병원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약국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가 유명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약을 만들어서 의료 현장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는 의사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고요. 약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희처럼 생명과학이나 했던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업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일단은 일본의 대학의 굉장히 특징은 연구하시는 약사 선생님들의 분야에서 항상 특허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 선생님의 특허는 뭐 어떤 특허들인가요? 이제 진통제나 이제 약물에 대한 건데요. 아마 이제 신경 쪽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생체 제어 쪽으로 하셨으니까. 실제 약을 투입했을 때 이런 부분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요. 아마 이제 이쪽 대학 같은 경우도 일본 제약회사에서 보통 주는 1년의 연구비가 전체 대학에 이제 주는 연구비가 대단하거든요. 얘네가 이제 보통 어느 제약사 같은 경우 1년에 5조를 씁니다. 연구 개발비로. 5조. 예, 5조면 우리나라 유한양행 매출액의 1조 4배 이상이겠네요. 예, 전체 매출액이 한 5배 정도 되죠. 그렇게 이제 학교나 이런 데, 왜냐면 학교에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비를 타서 이제 쓰는, 뭐 5조를 치바과학대학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몇 개의 대학이 타서 또 다 준다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뷰 영상이 지금 현재 송출되고 있는데 조금 뒤에 부분을 다루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일본 약대다, 치바과학대학이다, 나가사키 국제대학이다, 여러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거쳐지는 과정들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대학 학부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5에서 6학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습 훈련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예과냐 본과냐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특히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기초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보통 이제 1학년 때는 기초입니다. 기초 과정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2학년 때부터 전공 분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할 게 아주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과연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에서 이제 4학년 하고요.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갈 때 CBT하고 이제 오스키라고 하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CBT 오스키 통과를 해야지 5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5학년에는 1년 내내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습을 돕니다. 임상 실습을 돌고 난 다음에 임상 실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6학년 때는 이제 약사 복시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게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특이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좀 젊은 학생들한테 아주 메리트가 되는 거는요. 내가 이제 뭐 서울대학대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조금 성적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돼서 이렇게 일본 약대로 갔는데 하고 나면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걸 빨리 갈 수 있어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보통 우리가 약대를 나왔다라고 하면요. 약국만 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정말 글로벌한 인재로 아주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 질환이나 또 다른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또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관련 연구를 좀 많이 하자라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은 앞으로는 제약
산업의 유명한 인재를 키우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서울대나 뭐 좋은 대학 약대를 나와도 약대 졸업하고 나면 다시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한 5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네네. 하고 나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석사과정이 빠집니다. 바로 박사과정. 바로 박사과정 3년, 4년 정도 하고 여기는 또 미국의 포닥에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연결 통로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나고 일본에 이제 일본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포닥 가서 거기에서 연구원 1년 정도, 1, 2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데 제약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죠. 그럼 보통 한 연봉이 한 2억에 3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구원이? 네. 연구원이. 네. 연구원이 고액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게 조금 약간 근데 미국에서는 그 정도 받아야죠. 이번에 화이자가 40조 벌었다고 하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는요, 연구비를 얼마를 투자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컴이 얼마가 되느냐가 또 나옵니다. 투자한 거에 따라서 몇 프로가 이제 돈을 벌 수 있고 이게 거의 공식화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재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일본이 약학 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인정을 많이 받는, 전 세계에서 인정을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굉장히 시스템도 잘 되어져 있고요, 공부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했다라고 하면 국제사회에서는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바를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약대를 졸업을 하면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지만 일본의 약대를 졸업하면 박사 과정으로 바로 진학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였고, 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박사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미국에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진로들, 좋은 진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박사 과정으로도 진학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약사는 또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과정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일단 일본 국가시험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졸업과 함께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예비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나라 국가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약사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일본처럼 순조롭지는 않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뭐 상대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5, 6월에 이제 졸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약사 예비시험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적다라든가, 아니면 학내 과정에서 임상시스 훈련 과정이 있지가 않고 국가시험 다음에 인턴 과정에서 임상시스 훈련을 이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까지 다 끝마쳐야지 우리나라에서 자격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일본 외에는 유의할 점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약사를 따기 위해서 일본 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아깝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죠. 그쵸? 전 세계적인 인재가 돼야죠. 너무 좀 아쉽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진로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협약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 요 치바과학대학에 아까 수석 졸업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제 조제약국을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이 조제약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게 온누리 HNC가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길 가다가 보면 온누리 약국이라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제약국 회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예요. 매출액 자체가 우리나라의 온누리 약국, 우리나라 1위, 2위라고 하는 온누리 약국 그 체인 회사에 비해서 50배 이상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하고 유한양의 합친 매출만큼 올리고 있는 게 일본의 보통 약국 회사라고 하는, 조제약국 회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이 학생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아마 이제 저기 나왔던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죠. 처음에 이제 한국에 피트 시험을 봤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대요. 두 번 떨어졌는 다음에 그냥 아예 피트 시험을 접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지금 약국으로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지금 한국 면허도 따가지고 한국에서 약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제약국 갔던 저 친구는 뭐 경희대 화학과를 나왔는데 졸업하고서 피트 시험을 한 번 봤는데 떨어지고 두 번째 보면서 여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 뭐 벌써 졸업하고 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과정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열려있는 이 과정 여러분한테 행운입니다. 행운을 잘 잡으시고 빨리 들어가셔서 6년 뒤에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합격자 케이스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봐야겠죠. 우리 교수님 인터뷰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千葉大学薬学部の薬学部長の安藤と申します。講義では薬理学を担当しています。本学は一人一人の能力に応じた教育をしています。特に成績に応じてカルテというものを個人個人に作って、それに応じた教育指導を行っております。
また、専門科目においては、バイタルサインのチェックといったその反応が起きるような人形を使って臨床業務にすぐ役立つような教育をしております。韓国からの留学生は現在83名おります。そのうち3名は2年生に編入した学生たちです。韓国で取得した科目で日本の科目に変えることができる、その講義数によって変わりますが、基本的には2年生から編入することになります。基本的には全員が授業料の 30% 減免という制度があります。また、成績がいい人たちには日本の企業から奨学金が出ます。1年生で基礎的なサイエンスのお勉強、2年生になると専門科目が入ってきて、3年生、4年生になるとほとんど専門科目一色になります。そして5年生は実務実習に出かけます。あとは4年生から6年生まで卒業研究に取り組みます。日本の薬剤師制度は現在臨床にかかる実践的な薬剤師を養成するという目的があります。そのために一番重要な科目は薬物治療学になります。またこれをサポートするための薬理学や薬剤学といった知識も重要になります。総合学習日本語教育センターという組織を作りまして、日本語が苦手な学生さんたちにはそこで個別に日本語の教育をしております。4年生では実務実習に出かけるための試験、教養試験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が、そのための歩行を行っております。また5年生、6年生になりますと予備校の歩行というものも開講しています。さらに6年次では教員における国家試験対策の数多くの講義を実施しております。キャリアセンターは全学の学生に対して就職の対応をしております。しかしながら薬学部は学部個別に求人が来ることもあり、特にキャリアセンターを使わなくても就職が可能です。日本と韓国の間は非常に距離が近いですし、日本からの航空便というのは韓国が一番多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コロナウイルスが収束した後には多くの韓国の人たちが来ると思いますので、日本と韓国の人たち両方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語学力を生かしてですね、活躍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ほとんど全員が薬局の薬剤師に就職しております。こうしたコロナウイルスが蔓延している状況ですが、特にそれが影響することもなく全員就職できております。韓国から例えば日本の成田空港までは1時間少しで来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時間というのは日本の国内で移動するよりもはるかに短い時間ですので、日本はとても近いところだと思いますので、安心して来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また本学は成田空港からおよそ1時間ぐらいで来ることができます。東京に比べると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症も少ない場所ですので、安心して勉学に励める場所だと思います。コロナウイルスがなくなれば、安心しておうち週末だけ帰ってまた来るということもできるような場所だと思いますので、ぜひですね、本学の進学を考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저희가 이제 교수님 말씀도 들었고, 다양한 이제 졸업생들 케이스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만약에 내후년 2023년 입학 과정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합격까지 일단 첫 번째로 올케어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입학 후부터 졸업까지 여러 가지 유학생 관리 측면에서나 혹은 성적 측면에서나 끝까지 지켜보면서 우리 학생이 도움되는 부분들을 서포트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취업을 할 때에도 막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우리 최근택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취업 연계 서비스를 이제 받아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단숨에 생긴 과정도 아니고요. 그리고 입학까지에만 과정을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입학 후에서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취득하기까지 진로의 길을 열어나기까지 저희가 함께 나갈 과정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이 고생을 많았어요.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되기까지 약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후배들이 안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델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약대, 수의대를 포함한 9개 대학의 이 진학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교마다 약간 영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주요된 과목은 치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생물, 약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화학생물, 편입 같은 경우에도 영어 화학생물, 이렇게 두세 과목 정도를 준비를 해서 입시를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아 잠깐만요. 네. 약대 편입은 일본어 시험도 봅니다. 음. 기초과정 일본어 시험을 보니까요. 그거는 학원 측에 한번 네네네네. 여쭤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어렵지가 같습니다. 않습니다. 네, 어렵지가 않은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원서 제출은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 원서 제출을 편입 원서는 마감을 하니까 빠른 문의 부탁을 드리고요. 신입학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1월에 재학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원서를 쓰게 될 거기 때문에 2023년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른 문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분들께서는 예비교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학 전까지 대학에서 충분히 이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입학 조건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문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은 어렵게 만들었어요. 정말 어렵게 만든 유일한 코스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본 약대에 편입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길이 유일해요. 예, 아주 어렵게 만든 코스이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별로 이제 시험 응시 과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가장 주요할 과목은 화학생물이라고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치바과학대학이나 나가사키 국제대학이나 도쿠시마 물리대학이나 히메지 도쿄대학은 일반 학생들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정원은 있지만 저희 학생들이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티오들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언제든 안심하고 문의를 주시길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월 3일부터 저희 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실시를 하고요. 주요 과목인 화학생물을 필두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각 어느 대학을 타겟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목 개수가 달라지니까 저희가 예약 시에 이제 봐주실 시간표를 꼭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수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선배와 그리고 매년 저희 과정을 10년 동안 준비했던 선생님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항상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 설명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을 위한 특별한 트랙을 마련해 놨으니까 이 또한 많은 문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미리 준비하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확실하게 사실 이제 세안 아카데미를 찾는 순간 합격이나 입학이나 졸업까지 과정은 이제 보장이 되는데 얼마만큼 장학금을 받느냐 이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검증됐습니다. 1에서 8기까지 305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지금 졸업생이 배출이 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 각 의료 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선배들이 이미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주저하지 마시고 약사나 치과 의사가 되겠다 라고 하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세안 아카데미를 문의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번에도 10번째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졸업생, 앞으로 6년 후에는 10번째 졸업생이 될 거고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 제언을 하시자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거 할 줄 몰랐거든요. 연구만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일본에 갔었을 때 그쪽 교수가 그랬어요. 이제 그 얘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니네 이번에 몇 명 왔다며? 그 중에 한 명은, 그때 저희가 5명을 보냈거든요. 한 명은 졸업을 할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일본 약대 치대를 갔는데 졸업 못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이제 걔네들은 이제 갔던 우리 학생들은 나를 믿고 갔는데 그래도 책임감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계속 학교랑 얘기하고 협약도 만들고 우리 학생들이 관리해 주세요라고 재단에 얘기해서 이사장님 승인 받아서 이렇게 지금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갔던 5명의 학생들은 다 무사히 다 졸업을 하고 약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발을 들이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 학생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발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제 무사히 이제 이런 과정이 잘 진행이 된다면 저도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서 좀 연구하고 네, 돈이 좀 있으셔야 저는 돈이 좀 있어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또 뭔가에 또 약국을 또 하고 또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또 활동하면은 같이 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최고의 글로벌 의학선진. 의학선진국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글보다는 실제 보내본 그리고 실제 약사를 배출한 검증된 과정을 많이 찾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희 치바과학대학 초청 설명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